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고시학원 수강생 중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공기 전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주 고시학원을 다녀간 영암의 면사무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공무원이 전남도청 공무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돼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지침 준수의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갈 곳을 잃은 노인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자치단체 조사에서는 노인 절반이 우울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중장년층이 주로 다니는 광주 고시학원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강생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방역당국은 강의실 안에서 공기 전파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동구 대이동에 있는 광주 고시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 117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인인 전남 29번을 포함해 수강생 8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당시 학원에서는 마스크 착용이나 환기 등 방역수칙이 안 지켜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학원에서 공기를 통한 감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주 117번째 확진자와 같은 강의실 수강생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전남 29번을 제외하고는 117번째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CCTV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광주 117번째 확진자가 지난 1일 40여 명이 모인 강의실에서 쉬는 시간 동안 바람이 나오는 벽체형 에어컨 앞에 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스탠드형 에어컨 옆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관련 전파가 그것과 관련되지 않을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 가능성을 인정한 가운데 우리 방역당국도 미세한 비말이 좁은 공간에 오래 체류하며 호흡기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환기의 중요성, 특히 문과 창문을 개방해서 맞바람이 칠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기를 수시로 시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광주시는 광주 고시학원 수강생 17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아직 밝혀지지 않은 광주 117번째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한편 영암의 면사무소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고시학원을 방문했던 이 공무원은 지난 주말 전남도청 직원들과 골프를 친 사실도 확인되면서 면사무소는 물론 도청의 일부 부서가 폐쇄됐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 금정면 사무소에 근무하는 59살 공무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30번째 확진자입니다. 확진자가 근무하는 면사무소 건물은 방역이 이루어진 뒤 임시 폐쇄됐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발열 등 증상을 보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오늘 1, 2차 양성 판정을 받아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씨가 최근 광주의 한 고시학원에 들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A씨가 이곳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부터 나흘 동안 금정면 소재의 식당과 카페, 처갓집, 목욕탕 등을 방문했는데 특히 지난 4일에는 전남도청 직원 3명과 골프를 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도청 부서 3개 사무실을 폐쇄하고 접촉 공무원 3명에 대해 진상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감염이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 모두 일체의 소모임이나 퇴근 후 활동 등을 자제하도록. 역학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42명으로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추가 역학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2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 광주의 누적 확진자가 꼭 10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4명 중 3명은 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런 사례가 최근 잇따르면서 또 다른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한울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2명과 일곡중앙교회 신도 1명이 2차 추가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1차에서는 음성이었지만 격리 중이다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광주 126번째 역시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확진자가 됐습니다. 광륵사 관련 35번째 확진자와 철물점에서 잠깐 접촉한 이후 처음엔 음성이었지만 최종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확진자 동선 정보를 보면 126번째 확진자와 35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25일에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상으로 딱 2주 만에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초기 검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바이러스 양이 늘어났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처음에 검사를 했던 시점이 뭐 음전됐다 양전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검출될 시기가 아직 안 됐다가 해제 전에 확인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일곡중앙교회에서 신도 1명이 자가격리 도중에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재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격리 중 양성 판정이 잇따르면서 자가격리자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방역당국의 관리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또 지금 당장 확산세가 멈추더라도 적어도 2주간은 안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광주의 코로나 위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광주는 지금 도시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끊기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특히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오늘도 식당 문은 열었습니다. 하지만 찾는 이들이 없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드문드문 손님이 오지만 저녁과 주말엔 아예 발길이 끊겼습니다. 일주일에 매출에 한 40% 찾아거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요. 그런데 반대가 됐어요. 평일에는 직장에 나오니까 점심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주말에는 아예 안 나온 거예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일곡중앙교회 주변 상가. 이곳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끊기면서 영업을 중단하는 가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문을 연 가게에는 손님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심각한 얘기는 처음 장사를 제가 30년간 했습니다. 30년 이런 얘기는 처음이고 맛집거리인데 이렇게 항폐되고 있고 지금. 확진자가 나온 SM 사우나 인근 학원들도 임시 휴업에 들어간 곳이 많고 식당 등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슈퍼나 이렇게 일반 마트나 편의점 그런 데 가도 위생장갑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집거든요. 물건 같은 거를. 아까 계산도 지금 위생장갑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실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광주 시민들의 이동량을 휴대폰으로 분석했는데 첫날인 지난 2일은 하루 전보다 10.1% 감소했고 나흘째인 지난 5일은 격상 직전보다 39.1%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역경제 침체는 불보듯 뻔한 상황. 긴급 재난지원금 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한 광주시는 현 상황을 엄중히 여기고 추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3차 추경을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총력 대응을 하겠습니다. IMF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말하는 지역 소상공인들. 확진자가 늘어갈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갈 곳을 잃은 노인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지자체가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절반 정도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완도 섬마을에 있는 한 경로당. 여느 때였으면 동네 어르신들이 복작이며 식사를 준비했을 시간이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은 당분간 폐쇄하거나 식사나 여가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갈 곳을 잃은 노인들은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웃을 만나던 노인정은 물론 장에 나가기도 어렵다 보니 좁은 집안에서 홀로 긴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사는 것이 세상 살기가 싫어.
재밌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 완도군이 지난 5월부터 홀로 사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검사한 결과 7.5%가 중증 우울로 나타났고 46.3%는 경증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조사 기간이 올 연말까지임을 감안하면 우울증을 호소하는 노인들의 비율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증 관리자가 7.5% 정도 대상이 나와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의 많이 우울감을 겪고 있구나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2만 명으로 전국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 중증 우울로 확인된 경우 지자체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어르신들이 많아 더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경로당 운영 중단 등 무조건적인 폐쇄보다는 대화 환경 조성과 같은 코로나 장기화에 맞선 심리 방역 대책 마련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의사 출신으로 광주시의 방역 책임자인 복지건강국장이 코로나19 브리핑장에 나오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들 의아해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제가 일부러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전파를 막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스크 착용에 잘못된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마스크에 철심이 있습니다. 이 철심을 아래로 가게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할 때 어떤 분들은 턱 아래로 이렇게 내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스크 안 쓴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렸는데 철심 있는 데를 누르지 않고 이렇게 했을 경우도 공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거나 할 때.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신 다음 반드시 코 주변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자 후보 지역 주민들은 이전 반대를 위한 공동전선을 만들었습니다. 이전하려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막으려는 지역 국회의원 사이의 신경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군공항과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펄쩍 뛰고 있는 무안군과 경기 화성시 주민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움직임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싸움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무안군 범대인은 화성시와 범대인 등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힘을 모아 특별법 개정을 처리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2개. 광주 광산갑 이용빈 의원과 수원무 김진표 의원이 군공항 이전 사업에 기한을 못 받고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속도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의 각 절차별로 국방부 처리 의무 기한을 정하고 막대한 이전 사업 비용을 국가에 공동 부담시키는 등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군공항을 옮기려는 지역과 반대하는 후보 지역 간 신경전도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더 이상의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저는 군공항 주변 지역 소음 피해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타 지역으로 피해를 떠넘기는 군공항 이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의 반대 운동이 지역을 넘어 정치권, 환경단체, 농민과 어민들까지 확산되면서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진 군공항 이전 문제는 돌파구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한 태도죠. 광주문화재단은 2년 전부터 민족과 인종, 국적 장애 등 다양한 문화를 사진으로 모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과 살펴보시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진 공모전이죠. 네. 지난해 수상작들을 보면 한 번에 감이 올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수상작들이 있었나요? 네, 2019년도 대상 작품 투혼입니다.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해서 혼신의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금상 축제를 즐기자는 어떤가요? 환희의 절정을 보는 장면, 풍부한 색채감이 문화적 차이를 즐기자고 말하는 듯합니다. 김장 문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등은 은상인데요. 이처럼 문화 다양성이 사진 예술로 표현되니까요. 즐거움, 아름다움, 실제감이 느껴집니다. 문화 다양성의 시작은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로부터 시작된 획일화되지 않은 문화적 차이는요. 창의성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담긴 사진을 공모하게 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리나라는 2010년도부터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문화 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인데요.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광주시도 문화다양성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서 광주문화재단도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난 2012년도부터 무지개 다리 사업 등 다양한 문화 주체들 간의 소통의 간격을 좁히는 활동을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네, 사진 공모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들이 또 있나요? 네, 그렇죠. 채널 우리가 있는데요. 네. 채널 우리누리가 있는데요. 우리누리? 네, 우리누리. 지역 이주민이 직접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 및 송출까지 합니다. 그리고 고려인 마을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있고요. 올해 새로 추가된 내용도 있습니다. 사람책인데요. 네. 소수 문화 주체 및 관련 활동가를 사람책으로 선정하고 시민과 대화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국가별 음식 영상을 제작하는 누리 밥집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잠정 연기되고 있긴 하지만요. 말씀드린 사람책이라던가 누리밥집은 영상 촬영을 해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올리기 때문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네. 문화 다양성이 생각보다 꽤나 폭넓은 개념이다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드는데요. 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진 공모전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8월 31일까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진 파일과 메일로 접수하면 되는데요. 필름 스캔 파일, 디지털 사진 파일이면 되고요. 한 명당 1개 작품만 출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이라던가 초상권 침해하면 안 되겠죠? 네. 문화 다양성에서 애외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AI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역시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해석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광주문화재단의 이유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빠져나갔습니다. 최영우의 안타. 펑커는 멈추지 않고 2루 지나 3루까지 갔습니다. 주자 3루 1루. 툭 밀어냅니다. 오른쪽 윙수. 로마스가 잡았고 3루에 있던 펑커는 홈으로 편안하게 들어왔습니다. 나지원의 희생플라이. 먹혔는데 이타구가 중견수와 2루수 사이에 떨어집니다. 배정되는 홈으로. 명이 메이저리그였을 때 로하스의 타구 중견수 앞에 안타입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로하스의 2타점 역전적 시타. 이창진 3루 안으로 깨끗하게 빼냅니다. 자, 왼쪽으로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당장 근처로 확장을 넘어갑니다. 3호 홈런이 터지면서 기아 타이거스가 5회 말 한 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축구를 걷어올렸습니다. 중견수 뒤로 멀찌감치 당장 맞고 떨어집니다. 나지와는 2루까지. 괜찮으면 이제 가세가 될 텐데. 투수야 빠졌습니다. 중견수 안타. 대타 최원준의 적시타. 굉장히 무너져 내리면서 헛스윙 삼진. 최종 스코어는 7대4. KT 위즈가 시즌 4연속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습니다. 네. 양팀 격차 이제 한 경기 반차가 됐습니다. 오늘 중계만.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광주 화루 공모전에서 이동환 작가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광주은행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화 작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광주 화루 공모전에서 이동환 작가에게 대상, 정지연 작가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했습니다. 광주 화루 작품 전시는 3년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돼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전남 지역 변온에서 월동해충, 먹노린재 발생이 크게 늘면서 적기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겨울 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아 월동해충인 먹노린재 전년 대비 19% 증가한 7,790여 헥타르 면적에서 발생했습니다. 먹노린재는 낙엽 속이나 잡초 밑에서 겨울을 보낸 뒤 모내기 시기에 논으로 이동해 벼 줄기 속 어린 이삭을 빨아먹어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광주는 2천억 원, 전남은 1,000억 원대의 손실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의 청년층 유출률은 21.9%, 전남은 22.1%로 각각 특광역시와 도지역에서 유출률 2위를 차지했는데요. 유출 효과는 소비나 생산, 외부 효과 등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결과물입니다. 이명섭 선임연구위원은 산업 구조와 취업 기회의 차이, 고등교육기관의 불균형 때문에 유출 현상이 일어난다며 좋은 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쏟아지는 정보 중에서 사실에 기반한 주요 정보를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법을 배우는 나도 팩트체커 프로그램이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8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립니다. 팩트체크에 대한 개념 이해와 실제 기사를 검증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15명까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고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청 소속 장애인 탁구 실업팀 선수 6명 전원이 2021 도쿄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로 확정됐습니다. 총 16명의 선수 중 6명이 광주시 소속인 건데요. 탁구 실업팀은 리우 패럴림픽 때도 5개의 메달을 획득했을 정도로 기량이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탁구 외에도 양궁 선수 3명이 도쿄 패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정율성의 음악을 기리고 성악 인재를 발굴하는 2020 광주 성악 콩쿠르가 8월부터 열립니다. 7월 13일부터 23일까지는 참가자를 모집 중인데요. 1위 상금은 1,500만 원이고 본선 입상자들은 입상자 콘서트 공연 기회가 주어집니다. 광주 성악 콩쿠르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기 전까지는 기온이 높게 오르겠고요. 날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습도가 50% 이상으로 오르면서 실제 온도보다 체감 온도가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담양의 낮 기온은 체감 온도상으로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장마전선, 즉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날이
흐려지겠고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이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광주 전남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에는 최고 150mm가량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은 22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8도, 영암도 28도 보이겠고요. 순천의 낮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잠깐 해가 났다가 일요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